네, 안녕하세요. 천희봉입니다. 이제 3월이 멀지 않았는데요. 3월이면은 야생화들을 많이 찍으러 나가실 거예요. 야생화는 저희들이 촬영하는 일반 사진하고는 다르게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촬영하실 때 주의하실 점 그런 거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촬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아웃포커싱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래서 전 구간이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는 한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후보정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구간 사진이 선명하게 되는 포커스 스태킹 기법에 대해서 촬영하는 방법서부터 시작해서 후보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야생화 촬영 시 주의할 점인데요. 제가 좀 전에 촬영한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초점 부분이에요. 그런 야생화 계열은 꽃술에다가 초점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세 송이 이상을 같이 찍으실 거예요. 두세 송이가 좌우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뒤로 있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꽃의 꽃술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보기에 괜찮은 야생화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광인데요. 저는 야생화 촬영에서 측광은 스팟 측광을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야생화의 경우는 꽃잎이 대부분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흰색이 많기 때문에 흰색 부분에 측광을 하게 되면은 꽃잎이 하이라이트가 먹어서 날아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하이라이트 나지 않을 정도의 밝기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꽃잎이 주변보다 밝기 때문에 스팟 측광으로 측광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부는 자연스럽게 어둡게 표현이 되면서 주변이 좀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측광은 될 수 있으면 스팟 측광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리개 문제인데요. 처음 야생화를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웃포커싱을 생각을 하고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일반 렌즈에 비해서 마크로 렌즈는 아웃포커싱이 좀 많이 되는 관계로 만약에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열었다 그러면은 집에 와서 보시면은 핀 맞은 부분이 뭐 거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아웃포커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리개는 8 이상, 저 같은 경우에 한 10일 정도를 놓고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꼭 조이고 찍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크로 렌즈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타데이터를 보시면은 f3.0에 ISO 400, 250분의 1초예요. 자, 원래는 F값이 2.82 최대 개방인데 그 거리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이 3.0까지밖에 안 됐어요. 자, 요 앞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뒷부분 상당히 많이 아웃포커싱이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장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자,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보면 4.0이에요. 한 스탑을 조였습니다. 그래도 4.0인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날아갔죠. 아웃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초점은 계속 한 군데 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은 5.6까지 조여봤습니다. 5.6이면 이제 대충 장미의 형체가 드러날 정도죠. 자, 그 다음엔 8까지 조여봤습니다. 좀 더 선명해졌죠? 다음은 11. 자, 11이어도 일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이 거의 없겠지만은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요 핀 맞은 부분은 선명하지만 뒷부분은 아웃포커싱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까지 조여도 뒷부분이 결코 선명해지지 않아요. 지금 이곳은 장미꽃이어서 좀 큰 편이거든요. 요거보다 더 작은 바람꽃이라든지 노루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는 가급적이면 조리개는 10일 이상
아무리 풀러도 8 이상은 놓고 찍으셔야지 좀 깔끔한 야생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웃포커싱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마크로 렌즈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야생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다른 렌즈로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망원 렌즈 계열 중에서 일부 렌즈들이 접사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들이 있다 하지만은 그런 렌즈 갖고도 전 구간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기법이에요.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스태킹 기법은 사진의 전 구간이 핀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기법인데요. 포커스 스태킹을 하시려면 촬영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크게 일단 절대로 삼각대를 쓰셔서 구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노출도 가급적이면은 일정히 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전제를 놓고 초점을 영역을 바꿔가면서 찍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AF 상태에서 측거점 변경을 하시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여러 군데 측거점이 허용하는 부분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측거점을 이동해 가시면서요. 그러면 AF 상태겠죠. 당연히 측거점을 이용해서 찍으신다는 거는 여러 군데 사진 최소한 10장 정도는 찍으시는 거예요. 측거점을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막 맞게 그렇게 촬영을 해서 포토샵에서 스택으로 불러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AF를 끄고 MF로 돌려서 촬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여기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제일 먼 곳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까지 수동으로 초점 링을 돌려가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촬영을 해 오시는 거예요. 이때 초점 링은 진짜 눈곱만큼씩 움직이셔야 돼요.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시면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자, 하나도 안 맞은 것 같죠? 첫 번째 사진은. 자, 두 번째 사진은 맨 뒤에 종이 부분이 맞았습니다. 포장지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죠? 이게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초점이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초점 맞는 구간이 점점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나뭇잎에만 맞았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 나뭇잎마저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든 앞에서 뒤로든 초점 링을 본인이 조금씩 돌려가면서 여러 장을 찍는 거예요. 한 10장, 11장 그 정도를 촬영을 하셔서 요거를 포토샵에 불러와서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촬영이 마쳤다면은 포토샵에서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포커스 스태킹을 할 건데요. 참고로 D850에는 카메라 내 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내부 메뉴에서 포커스 스태킹을 찾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커스 스태킹을 하시는 방법은 스택 이미지 불러오는 거하고 처음은 거의 같습니다.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일단 여기 가셔서요. 촬영해 놓은 사진을 모두 불러오셔야 합니다. 자, 한 장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10장의 사진이 다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고급 개체로 만들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레이어가 다 합쳐지기 때문에 고급 개체 만들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까지는 여기서 같이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삼각대를 놓고 정확하게 찍으셨다 하더라도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파일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빈틈이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은, 요 안쪽에 내용물에 따라서 얼라인을 한 결과 약간씩 비틀려서, 요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무리 삼각대를 놓고 릴리즈를 써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정렬은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맨 밑에 거 선택하시고 맨 위에 거 Shift 누른 상태로 선택해 주시면 전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하시냐면은 편집으로 들어가실게요. 편집에 들어가서 중간 아래쯤 내려오면은 자, 레이어 자동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파노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미지 스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택에 체크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속 톤 및 색상 요거를 해 주셔야 좀 부드럽게 되고, 자, 요거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요게 뭐냐면은 여기 투명 영역이 생겼죠. 얼라인이 돼서요. 얼라인을 해서 투명 영역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포토샵이 알아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은 필요 없다, 내가 나중에 크롭할란다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아우 귀찮아, 그냥 네가 알아서 채워라 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설정은 끝났어요.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얘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네요. 자, 보시면은 아까 거하고 보시면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도 안 된 레이어 마스크가 쭉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이미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선명해졌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는 요 하얀 영역, 요 부분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까만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마스크를 칠해버리면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옆에 희끗희끗하게 보였던 투명 영역은 다 알아서 포토샵이 알아서 채워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사진이 끝에 나뭇잎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포장지까지 전 구간이 선명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마 바람꽃 같은 걸 앞뒤로 놓고 두 개 다 선명하게 찍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찍나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찍으시면은 앞에 있는 바람꽃도 초점이 맞고 뒤에 있는 바람꽃도 초점이 맞고 앞에 있는 노루기의 솜털도 살고 뒤에 있는 노루기의 솜털도 살고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스태킹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있기는 한데 연회비가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포토샵에 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성능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스태킹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야생화를 내년에도 찍을 수 있게 촬영 가시는 분들은 야생화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